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해남군 브랜드 한우인 해남 땅끝 한우가 수도권 소비자 공략에 나섰습니다. 동대문구가 종이 없는 사무실과 자원순환 문화로 탄소 중립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와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보령시가 OK 보령 청년 보령을 주제로 2025년 보령시 청년 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경상북도가 5급 3특 육성 국가 균형 성장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대구 경북 공동협력 TF를 구성했습니다.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몰아친 올 여름, 광주 도심 곳곳에서 포트홀이 속출했습니다. 겉으로는 작은 구멍이지만 차량 파손은 물론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달리는 차량 앞 도로에 갑자기 큰 구멍이 눈에 들어옵니다. 깊게 패인 구멍을 피하려 차량들이 급하게 차선을 바꾸거나 급정거를 합니다. 도로 표면이 움푹 파여 생긴 이 구멍을 이른바 포트홀이라고 부릅니다. 광주에는 지난 7월에만 2,438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8월 들어서는 10일 동안 500건이 넘게 접수됐습니다. 광주는 인구 10,000명당 포트홀 민원 건수가 24.7건으로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입니다. 작은 구멍처럼 보일지라도 차량이 손상되거나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는 평균적으로 한 40건 정도 들어옵니다. 주로 범퍼나 타이어 휠이 엇나가거나 펑크도 데려 있고요. 특히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여름철엔 포트홀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건데 뜨거운 햇빛에 달궈진 아스팔트가 녹으면서 두께가 얇아지고 폭우로 빗물이 침투되면서 아스팔트가 힘없이 부서지는 겁니다. 이제 시공에 대한 정밀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공사를 할 때 그 아스콘의 밀도가 정확하게 이제 포털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려하면서 신중한 공사 감독을 통해서 이제 지하철 공사로 차량 통행이 불편한 상황에서 포트홀까지 더해지며 누더기 도로 위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의 피로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KBC 양휴창입니다. 해남군 브랜드 한우인 해남 땅끝 한우가 수도권 소비자 공략에 나섰습니다. 해남군과 해남 진도축협이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과 창동점에서 해남 땅끝 한우 특별 판매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청정 해남에서 자란 한우의 뛰어난 맛과 품질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12일 명현관 해남 군수를 비롯해 박지원 국회의원, 이성옥 해남군 의장, 군 의원들이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수도권 판로 확보와 안정적인 공급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열린 시식 행사에도 참여해 해남 땅끝 한우 등 해남군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청정 해남에서 키운 해남 땅끝 한우가 대한민국 대표 한우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남 한우를 수도권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유통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남군과 해남진도축협은 지역 한우 브랜드 육성 사업으로 해남 땅끝 한우 상표를 개발하고 전용 사료 급여와 사양 관리로 최고급 한우 생산을 위한 다양한 관련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가 주민들의 오랜 교통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안동과 용답동에 신규 버스 정류소를 설치했습니다. 동대문구가 주민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 장안동과 용답동에 버스 정류소 2곳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장안동 483번지에는 레미안 엘파인 아파트 장안동 성당 정류소가, 용답동 129-1번지 인근에는 청계 한신 휴플러스 정류소가 설치돼 8월 1일부터 첫 차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두 지역 모두 기존 버스 정류소가 멀거나 지하철과의 연계성이 부족해 주민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호소해온 곳입니다. 구는 현장 실사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정류소 위치를 선정했으며 실질적인 교통 편의 향상이 기대됩니다. 구는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교통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입니다. 동대문구가 종이 없는 사무실과 자원순환 문화로 탄소 중립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동대문구가 올해 상반기 종이 없는 사무실 실천을 통해 종이 약 31만 장을 절감하고 탄소 배출량 약 7.6톤을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소나무 1,150그루를 심은 효과에 해당하며 전체 55개 부서 중 70% 이상이 종이 절감률 25%를 넘기며 디지털 행정을 정착시켰습니다. 회의 자료는 태블릿으로, 보고는 전자결제로 전환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군은 하반기에도 종이 절약과 자원순환 실천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와 금융 취약계층 지원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캠코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취약계층이 직무교육과 일 경험을 통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금융 취약계층 자립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 공동 발굴, 추진, 기타 취약계층 경제적 재기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강화 등입니다. 양 기관은 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12개 분야 민간 자격증 취득 지원과 진로 취업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원 대상은 캠코의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 대구시 추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으로 이달 중 참여자 모집을 시작해 사업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2025년 을지연습의 철저한 준비를 위해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안보 대응 능력 강화를 목표로 을지연습 홍보 영상을 시청한 후 대구시를 비롯해 육군 제54단, 대구경찰청 등 관계기관들의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과 이스라엘 간 충돌, 중동 지역의 지속적인 긴장 고조 등으로 안보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전문학관이 대전 문단을 대표하는 박용래 시인 탄생 100주년을 맞아 눈물의 시인 박용래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박용래 시인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내년 7월까지 특별전과 문학 콘서트, 오령역 문학전시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됩니다. 지난 13일 대전문학관 기획전시실에서는 박용래 탄생 100주년 기념 특별전이 개최됐으며 눈물의 시인 박용래 문학세계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전문학관은 시인의 삶과 작품 세계를 살펴보고 그가 사랑한 그림과 함께 대표시를 감상하고 체험하는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잘 알려지지 않은 박용래 시인의 문학 세계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막닭을 맞닥뜨렸을 때 온몸으로 전해지는 맛의 전율이란 슬로건 아래 오는 10월 16일부터 개최되는 2025 춘천 막국수 닭갈비 축제가 시 전역을 무대로 축제의 새 패러다임을 선보입니다. 올해 축제는 주 행사장인 공지천 수변을 포함해 명동, 온이동, 후평동, 신부급 등 권역별로 축제 공간을 분산하고 축제 기간을 나흘로 압축해 몰입도를 높였으며 개최 시기도 무더위가 한풀 꺾이는 가을로 조정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관내 막국수, 닭갈비 유명 업체가 대거 참여를 확정지은 가운데 축제 기간 동안 약 90여 개 업소에서 최대 7만 명을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특별 프로모션도 진행해 방문객의 체감 만족도를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아울러 트로트 위주의 초대 가수 공연과 야시장 중심의 기존 틀에서 벗어나 로컬 맛집 부스와 지역 출신 예술인 공연,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등 콘텐츠를 강화해 시민이 주도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 대표 축제로 탈바꿈한다는 구상입니다. 횡성군이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실시한 2015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를 통과하며 2027년까지 평생학습도시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지난 2007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군은 2022년 재지정 평가를 통해 2024년까지 지위를 이어왔습니다. 이후 인증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최근 3년간 평생학습도시 추진체계, 사업 운영과 성과 등 지표를 바탕으로 또다시 재지정 평가를 통과해 2회 연속 재지정됐습니다. 횡성군은 이번 평가에서 365 체험관 개관을 통한 전용 공간 확충, 평생교육 전문 인력 확대와 전문성 강화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평생학습축제 개최, 성인분해 교육기관 횡성소망 이룸학교 운영 등을 통해
누구나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완성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횡성군이 여름철 수상안전 특별대책기간을 맞아 갑천면 병지방 계곡에서 수상안전 집중점검을 펼쳤습니다. 이날 점검은 여름 휴가철 계곡과 하천을 찾는 피서객이 늘어남에 따라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됐으며 안전시설 확인과 함께 폭염 속 안전요원 근무 현황 등에 대해서도 점검했습니다. 횡성군은 이외에도 횡성읍 섬강, 강림 노고소 등 총 8곳에 물놀이 현장 지휘소를 설치해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 운영 중에 있으며 물놀이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올해로 18년 연속 물놀이 사고 없는 해를 만들기 위해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하반기 장학생 489명을 선발합니다. 하반기 장학사업은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뿐 아니라 과학, 예술, 체육, 기능 등 특기 분야 우수자, 장애학생, 취약계층 등 다양한 배경의 지역 인재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선발 분야는 성적 장학금, 특기 장학금, 곰돌이 장학금, 희망 장학금, 박문복, 권영선 특별 지정 장학금, WCP 지정 장학금, 공공간호사 장학금 등 7개 분야 총 8억 8,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자격은 공고1 기준 1년 이상 충북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도민 또는 도민의 자녀입니다.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과거 3년 이상 도내 거주 이력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2025 제천 국제 한방천연물 산업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조직위는 제천 한방 엑스포공원 일원에서 주재 전시관, 체험관, 산업관, 국제교류관, 양령시 등 주요 전시시설과 공연무대, 식음, 휴게공간, 주차장 등 기반시설 전반적인 점검에 나섰습니다. 행사장에는 주요 전시시설, 체험시설 및 각종 편의시설 등이 조성됩니다. 주요 시설인 주재 전시관은 AI 기반의 몰입형 콘텐츠로 천연물 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를 선보이며 체험관에서는 VR 현미경, 게임존 등 세대별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산업관에는 국내외 25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국제교류관은 WHO 등 글로벌 기관이 함께합니다. 충북도가 도내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 예방 강화를 위해 소방서와 도시군이 합동으로 노후 아파트 전수조사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도소방본부는 2달간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도내 노후 아파트 807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각 시군에서도 소방서와 협력해 표본 점검을 병행해 화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점검은 지난 7월 부산에서 발생한 노후 아파트 화재 어린이 사망 사고를 계기로 충북 노후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실태를 선제적으로 확인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청주시 용암 형석 아파트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보령시가 OK 보령 청렴 보령을 주제로 청렴과 공연, 문화를 접목한 2025년 보령시 청렴 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붓 퍼포먼스 및 타악 공연을 비롯해 기관장 청렴 톡투유, 영화로 보는 청렴 특강 등 다양한 문화 행사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시장과의 청렴 톡투유 시간을 마련해 조직 내 갑질 문화, 공직 윤리, 공무원 재직 시절 경험 등을 주제로 대화하며 청렴 문화 확산에 힘썼습니다. 또한 즉석 청렴 리버스 멘토링을 통해 현장에서 MZ세대 직원들의 고충을 청취하며 세대 간 소통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보령시 공직자 모두가 청렴을 사명으로 여기고 부패 없는 투명한 OK 만세보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정부의 5극 3특, 5대 초광역권, 3대 특별자치도 육성국가 균형성장 전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구 경북 공동협력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대구 경북 TF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춘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양측 기획조정실장이 공동 단장을 맡고 대구 정책연구원과 경북연구원이 전략 수립과 연구를 수행합니다. 먼저 초강력 SOC와 미래전략산업, 문화관광권 개발, 사회환경 등 4대 분야를 공동협력의 큰 범주로 정했고 21개 전략과제도 발굴했습니다. 초강력 SOC에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대구 경북 순환철도망, 영일만항 등 7개 과제를 포함했습니다. 대구 경북 TF는 국정위가 발표한 국정운영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해 이에 맞춘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실행할 방침입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전국 관광지 중 입장객 수 5위, 수도권이 아닌 지방도시에서 이례적인 기록을 세운 곳이 있습니다. 바로 순천만 국가정원인데요. 순천만 국가정원이 어떻게 사람들의 발길을 끌었는지 비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한낮인데도 순천만 국가정원을 찾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혹독한 무더위에도 푸르름을 더한 정원은 관람객들에게 여유로움을 선사합니다. 국가정원 1호라는 그 타이틀이 있잖아요. 좀 거기에 대한 그 설레임 그게 많고요. 여기 왔을 때 이 환경이 다른 데하고 다르다라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지난해 순천만 국가정원을 찾은 관람객은 430만 명. 경북궁, 킨텍스, 에버랜드, 롯데월드에 이어 전국 관광지 입장객 수 5위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거둔 놀라운 성과입니다. 두 차례의 국제정원 박람회 개최를 통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고 단순히 보는 정원을 넘어 체험하고 머무는 정원으로 확장시킨 전략이 주요했습니다. 순천시는 국가정원을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는 한국형 디즈니월드로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그저 꽃 심고 나무 심고 이렇게 하면 되는 줄로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뭔가 다른 시대를 끌고 가는 새로운 콘텐츠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거는 일반 공원으로서 기능을 다하고 국민들 관심 속에 사라지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더해지고 있는 순천만 국가정원.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대한민국 대표 생태관광지로 이제 전국을 넘어 세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지난달 광주시가 광천권역 재개발 부지를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광주 민간 영역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건데 건설 경기 불황을 이겨낼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지난해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된 부산 영도 컬렉티브 힐스입니다. 낡은 집들이 빼곡한 동네에 파스텔톤 박스를 쌓은 듯한 개성 넘치는 숙박시설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위니마스가 설계해 원도심 빈집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Cotta to have a sustainable product that are clad onto the houses and that create this festival of intimacy and diversity. 특별 건축구역은 조화롭고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공간을 구성할 경우 건축법에서 정한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 기준을 완화해주는 제도입니다. 특색 없는 아파트 일색인 도시를 바꾸기 위해 서울과 세종, 울산 등 신도시를 개발하는 지자체마다 앞다퉈 지정하는 추세입니다. 광주에서는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지인 광천동 재개발구역이 광주 민간부문 최초의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광주시는 광천 재개발구역을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렸는데 현재 조합 측과 교통 대책 등을 놓고 세부 조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인동거리를 하나 조경하여 시민들에게 창조적인 가장 아름다운 경관에 따른 개방감과 5.18 광천동 시민아파트를 역사공으로 조성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산업과 주거, 여가가 공존하는 직주락 콤팩트시티 광천권역에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이 더해지면서 광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많은데요. 피해 현장에서는 하루빨리 복구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무작정 현장에 뛰어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구호 활동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매년 7에서 27%가량 증가하던 자원봉사자 참여 인원 수는 최근 3년간 폭염, 미세먼지, 코로나19 확산 등 외부적 환경 요인들로 인해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난에 비해 봉사자는 줄어드는 상황. 가슴 아픈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봉사자들의 꾸준한 구호활동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구호 및 봉사활동에 어떻게 참여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재난방송을 보는 주인공.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문구를 보고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로 마음먹는데요. 무작정 재난지역에 도착하긴 했는데 막상 도착하니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때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봉사자를 발견한 주인공. 물건을 함께 옮기기 위해 얼른 다가가는 그 순간 다른 봉사자가 그의 앞을 막아서는데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구호활동 전 봉사 영역을 확인하세요. 일반 자원봉사를 원할 경우에는 체계적인 봉사자 관리를 위해 지자체나 통합자원봉사지원센터 등 봉사단체에 사전 문의하여 봉사 일정과 인원 등에 맞추어 참여하세요. 일반 자원봉사자의 경우 교육 이수 없이 물품 접수, 분류, 배식 등과 같은 단순 자원봉사가 가능합니다. 응급처치 관련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응급환자 파악 즉시 사고수습본부에 연락하여 전문가의 지원을 받으세요. 구호 물품을 지급하기 전에는 사용기한을 살펴보고 부적합한 물품은 관리자에게 보고하세요. 전문 구호 활동을 원할 경우에는 지자체,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실무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교육 이수자는 물품 이동과 관리의 영역까지 넓혀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재난 현장에서의 봉사활동은 철저한 준비와 안전수칙 준수에서 시작되는데요. 교육 없이도 가능한 일반 봉사부터 전문 교육을 이수한 구호 활동까지 역할과 절차를 알아야 피해 현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구호 활동 중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구호 활동 중에는 이렇게 하세요. 구호 활동 중에는 작업 시간과 휴식 시간을 준수하며 무리한 작업을 하지 마세요. 식중독이나 세균 감염의 방지를 위해 손을 깨끗이 닦아주세요. 재해지역에서는 단독 행동을 하지 마세요. 재해지역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필요시 안전장비를 착용하세요. 보호활동 중 사고를 입을 경우 현장 책임자에게 알리고 치료를 받으세요. 현장 책임자 또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인력 등의 비상연락망을 미리 숙지하세요. 구호활동 중 신체적, 정신적 피로에 대비해 자신의 몸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세요. 재난구호활동 참여로 소중한 이웃을 지켜주세요. 재난 현장에서의 구호 활동은 신속한 만큼이나 안전이 중요합니다. 작업 시간과 휴식을 지키고 위생을 철저히 하며 단독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필요한 장비를 착용하는 것, 그리고 현장 책임자와의 긴밀한 연락이야말로 나와 이웃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여름 막바지 다시 활발히 활동하는 모기 때문에 말라리아와 일본 뇌염 등 모기 매개 감염병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400명을 넘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 뇌염도 8월부터 10월 사이 집중 발생이 예상됩니다. 모기 물림을 막기 위해서는 기노 착용과 기피제 사용, 모기 서식지 제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발열과 두통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뉴스마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